오늘 출첵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어, 입는 바른 자세의 그 원리와 또는 바른 자세를 위한 기존의 대안들에 대한 한계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PPT 화면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그 입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쉽게 생각하시면 신체를 중립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어져 있는 신체들 또는 좌로우로 또는 앞으로 굽어져 있는 그런 신체들을 각 분절들을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중립적인 위치로 그다음에 중심적인 위치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런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중립화를 시켜줬을 때 아주 바른 자세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만들어진 바른 자세는 유지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자세를 위한 근력이 획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중립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몸을 좀 잡아주는 없는 근력을, 당장 없는 근력을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잡아주는 가벼운 압박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신체를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돌려놓고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살짝 압박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체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체, 중체, 하체로 신체를 좀 단순화시켜서 나누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체예요, 중체. 서양에서는 코어라고도 하죠. 핵. 신체, 인체의 핵이다라고 해서 코어라고 표현도 하고, 뭐 어떤 필라테스 같은 운동에서는 파워하우스, 힘이 발생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파워하우스라고 표현도 하고, 동양에서는 단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동양, 서양 어떤 운동을 막론하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중체 부위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림은 중체와 관련한 연구에 대한 이런 그래프 같은 건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동작을 실시할 때 팔을 올리는 근육보다 더 먼저 복부, 중체, 코어에서 활성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비단 이런 논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음걸이를 검사할 때, 걸을 때도 하체 근육이 발생하기도 이전에 걷겠다라는 생각만 해도 복부에 힘이 들어가더라라는 거. 이것도 외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눈을 떼굴떼굴 굴렸더니, 눈을 감고 눈을 떼굴떼굴 굴렸더니,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작용하기 이전에 복부에 중추의 힘이 먼저 들어가더라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 신체 어떤 부위를 막론하고 어떤 포지션에 있던지 간에 팔, 다리든 눈동자든 발가락을 움직이든 항상 중체 쪽에서 안정화시키려는 힘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상체를 교정하고 싶다든지 또는 하체만 교정하고 싶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니즈가 있더라도 중체를 빼놓고 이렇게 하체 또는 중체를 빼놓고 상체를 적용하는 거는 엄청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라는 가급적이면 중체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뭐 상체, 중체를 기준으로 잡고 하체 또는 중체를 기준으로 잡고 전신, 상체와 하체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대응 교정을 하려는 시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중체 쪽이 좀 있기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체를 빼놓고 상체와 하체만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으시면 훨씬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진짜 도저히 다 못 입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중체만이라도 입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분은 이런 의학 쪽에 관련해서 뭐 재활의학이라든지 이런 의학 쪽으로 관련해서 굉장히 권위 있으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른 자세로 제대로 중력을 잘 받기만 해도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시고 항상 이걸 강조하시면서 이걸 축으로 모든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비단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대 병원의 교수님이신 정성글 교수님이나 어, 남 서재걸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 나라에서 제법 권위 있으신 분들도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인제서는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이는 저렇게 틀어진 채로 우리가 뭐 신체 문제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블럭화 시켜봤을 때 저렇게 잘못 쌓여진 채로 중력을 받게 되면 몸이 안 좋아질 거다. 보기에도 안 좋지만 뭔가 통증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오른쪽처럼 각 분절들을 잘 올려 있어야 될 위치로 잘 쌓아 올린 상태에서 중력을 받게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거다라고 저분들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도 일치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바른 자세를 잡기 위한 대안들이 굉장히 많죠. 뭉쳐져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서 뭔가 신체 밸런스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마사지 치료라든지 또는 뻣뻣하게 굳어있는 관절 같은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어, 뭔가 뻣뻣해져 있고 뭉쳐 있고 굳어 있는 부위를 풀면서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도 도수치료사로 한 14년 근무했지만 효과가 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3일, 길면 한 2주 정도는 괜찮다가 다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다시 마사지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몸이 틀어진 원인, 통증이 생긴 그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만 몸이 틀어져서 생긴 증상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재발하는 그런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뭐 승모근이라든지 종아리 같은 부위가 아파서든 뻐근해서든 또는 미용적으로든 이런 보톡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간다고 해요. 보톡스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승모근이나 종아리 근육이 과발달되고 과긴장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주사 치료로만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되겠죠.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되겠죠. 근본적인 원인, 승모근이 발달한 원인, 거북목에 의해서 또는 구분 등에 의해서 승모근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승모근이 다시 올라오고 뻐근해지겠죠.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있는 자세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종아리 근육을 평소에 과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본인도 모르게 과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시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 어, 강해진 부위, 이제껏 봤던 마사지, 도수치료,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강해진 부위를 약화시키면서 뭔가 신체의 밸런스를 찾아가려는 시도들이었다고 하면 반면 약해진 부위를 강화시키면서 신체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죠. 어, 제일 대표적인 게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들을 한다든지 오른쪽에 보이는 필라테스 같은 동작들을 통해서 약해진 부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웨이트, 데드리프트라는 저 왼쪽에 보이는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할 때나 오른쪽에 버드독이라는 저 동작을 할 때도 보면 척추 라인을 잘 보시면 엄청 꺾여 있거나 굽어 있지 않아요. 척추를 중립 상태에 두고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 그게 웨이트 운동이고요. 척추를 중립 상태에 두고 팔,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필라테스예요. 모든 운동의 대부분의 운동의 기본 원리는 척추를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척추를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피트니스 운동의 기본 원리예요. 저희 있는 바른 자세의 원리와도 똑같죠. 저희는 이제 중립적인 상태를 만들고 일상적인 동작들을 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저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웨이트 트레이닝과 이런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은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게 퇴근을 해서 왔는데 또 힘들게 운동을 해야 돼요. 물론 저런 운동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구태여 시간을 내서 구태여 또 노력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심지어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는 교정이 필요한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하면 저런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는 근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런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다쳐요. 운동을 실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또 가격도 싸지가 않죠.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 뭐 가격도 한 회당 5만 원 내지 뭐 한 8만 원, 비싼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12만 원씩 회당 받기도 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 회당 가격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금전적인 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좀 해보자고 하면 저도 도수치료를 했지만 40분에 12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물론 뭐 실리보험이 있어서 뭐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전혀 싼 금액이 아니고 그다음 웨이트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엄청 싸게 회당 5만 원씩 이렇게 내고 내가 세 달간 한 달에 10번씩 세 달간 이렇게 끊었다고 치면 50만 원씩 세 달이면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을 내고 내가 세 달을 열심히 운동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올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3개월만 운동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시도해볼 만도 알겠지만 대부분 6개월이나 1년 반 정도는 뭔가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자기가 원하는 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통증을 뭐 떨어뜨린다든지 원하는 몸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 150만 원을 내고 열심히 힘들게 3개월 딱 운동해서 결과를 딱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훨씬 더 많은 기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는 있는 바른 자세가 조금 비싸다라는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만들다 보니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니 크게 이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일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특히 비교가 많이 되었던 게 측만증을 교정하기 위한 걸로 대학병원에서 흔히 맞추는 측만증 교정기와 플라스틱 측만증 교정기와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장점이 훨씬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맞추는 측만증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300만 원 이상이에요. 한 400만 원 내지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측만증, 대학병원에서 흔히 맞추는 측만증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으면 엄청 불편해요. 측만증 치료를 받으러 이제 온 제가 병원에 일할 때 제 환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맞춘 교정기를 벗으면 막 이렇게 땀띠가 나 있다든지 또는 심하게는 진물이 막 나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쪽이 막 이렇게 닿게 되고 압박되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
측만증 기존의 측만증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입기도 불편하고 심지어 옷 안에 입기도 어중간해요, 굉장히. 그렇다고 옷 밖에 입으려고 하면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엄청 큰 장비를 밖에 이렇게 착용하게 되니까. 학생들, 굉장히 민감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이걸 실제적으로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 입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학원 마치고 집에서 한 1시간 가량 정도라도 입으면 다행인 거고, 심지어 그마저도 안 입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방학 정도나 되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 그때서야 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교정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효과가 너무 미미한 거죠. 그에 반면 저희 입는 바른자세 같은 경우는 입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교정력은 당연히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좀 덜 할지 몰라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교정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옷 안에 입었을 때 거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애들이 뭐 정서적인 뭔가 데미지 없이 학교 생활하면서 학원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오랜 시간, 장시간 적용해서 착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대학병원에서 맞춘 측만증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교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아이의 이런 키가 성장을 해버리며 다시 맞춰야 돼. 교정이 하나도 안 되었어. 다시 맞춰야 돼. 더 틀어져도 다시 맞춰야 돼. 심지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발라지면 또 새로 맞춰야 돼. 여기까지 맞춰야 돼. 여기서 또 새로 맞추고, 여기서 맞추고, 여기서 맞추고, 여기서 맞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야 되니까 2중, 3중, 4중 비용이 계속 듭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주변에 어, 뭐 성인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이 더 좋겠지만, 학생들에게 더 좋겠지만, 측만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대학병원의 측만증 교정기보다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천하기 좋기도 하고, 너무 장점이, 모든 면에서 장점이 뚜렷해요. 대학병원에서 맞추는 측만증 교정기보다. 그렇게 좀 장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교정기의 3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교정기의 사진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학병원에서 착용하는 측만증 교정기 같은 경우가 이제 3번, 세 번째 보이는 저런 교정기죠. 심지어 저거보다 더 하드한, 더 딱딱한 소재로 만든, 완전히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교정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경우보다. 저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지금 이런 체형 교정을 위한 또 다른 대안들이죠. 교정을 하기 위한 교정 장비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 왼쪽에 보이시는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한 저런 목칼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북목만 오는 경우는 없어요. 라운드 숄더만 오는 경우는 없어요. 구분 등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그리고 구분 등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있다라고 하면 허리 쪽에서는 일자 허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무릎은 살짝 구부러져 있을 확률이 많아요. 반면 저기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어, 과전만 있으면 무릎이 뒤로 꺾이는 전반슬 변형이 같이 있을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 과전만 있으면 등은 편평등, 적당히 뒤로 굽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을 확률이 많고, 목은 일자목이나 리버스 커브, 역커브로 되어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신체는 상체, 중체, 하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이 틀어지면 다른 것도 거기에 반응해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교정 장비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같이 가급적이면 전신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더 완벽한 교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체 쪽에서 뭔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적인 교정들은 크게 의미가 없답니다. 이런 대안들의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입는 바른 자세에 대한 또 이제 장점과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른쪽에, 지금 제일 오른쪽에 이제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는 사람의 몸을, 저렇게 막 틀어져 있는 사람의 몸을 그 바로 왼쪽에 보이는 잘못 쌓여져 있는, 지그재그로 잘못 쌓여져 있는 그런 동전에 좀 비교를 좀 해보자고 하면, 뒤로 꺾여져 있는 무릎과 앞으로 내밀어져 있는 골반과 배, 상대적으로 뒤로 굽어 있는 등, 상대적으로 앞으로 거북목처럼 되어 있는 머리목,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못 쌓여져 있는 동전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잘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잘못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동전을 이런 뭔가 바르게 만드는 틀 안에 넣게 된다라고 하면 지그재그로 쌓여져 있던 이 동전들이 이 틀의 모양에 맞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틀과 같은 역할을 제공하는 게 저희 입는 바른 자세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 쌓여져 있는 이런 동전들을 틀 안에 넣었을 때 그냥 틀 안에 넣기만 해도 달라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더 효과적으로 이 동전들을 바르게 쌓아 올리려고 하면 이 틀을 가볍게 흔들어 준다든지 돌려준다든지 하면 더 바르게 쌓일 수 있겠죠. 이 틀 안에 있는 동전들이요. 그렇게 가볍게 돌려주고 흔들어 주는 것이 있는 바른 자세를 잊고 가벼운 일상생활 하듯이 움직여주는 게 이 틀을 가볍게 흔들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바른 자세를 잊고 가만히 가급적이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가벼운 일상생활 하듯이 움직이시고 좀 가볍게 좀 자주 많이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런 원리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 잊고 난 다음에도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시도, 노력과 함께 가벼운 일상생활에 움직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다음 체형이 교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다른 것들보다도 아, 이게 좀 아침에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과 비교해 보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틀어져 있는, 절대 뭔가 바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뭐 수술을 해서 찍고 이렇게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의 이런 틀어진 이들도 뭔가 이렇게 바른 자세, 바른 정렬을 만들기 위한 틀에 가둬놓고 적절한 텐션을 가하면서 교정하려고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이들도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치아에 있어서 교정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있는 바른 자세의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체형을 바로 하겠어 이 나이에 뭐 이제 와서 어떻게 체형을 뭐 왜 바로 해야 되겠어 난 바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치아가 교정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사람 몸이라는 거는 치아보다 훨씬 더 가변성이 좋아요. 가변성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변화의 가변성이 더 좋기 때문에 치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정될 수 있어요. 적절한 틀만 잘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교정되는 걸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쉽게 자기의 틀어진 몸을 포기할 게 아니라 충분히 시도해 보실 만한 그런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는 바른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뿐만 아니라 신체를 중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상체, 중체, 하체로 나뉘는 여러 입는 바른 자세 제품들 중에서 중체 쪽이 4가지 정도가 있죠. 본인의 체형과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로 구분해서 중체에만 좀 더 집중되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슬리밍고 내에서도 중체 쪽을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꼭 중체 빼놓지 말고 잘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이제 뭐 다들 좀 보셨겠지만 이런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기술과 지식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슬리문드 제품이고, 그냥 그 받기 어렵다는 FDA 인증까지도 받은 그런 있는 바른 자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 효과들이 있는데 제가 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 또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프터 사진이에요. 허리가 저렇게 굽어 있게 되면 당연히 허리 통증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겉보기에 허리가 굽어 있으면 당연히 보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는 보행을 할 때 뭔가 유모차나 보행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저렇게 굽어 있는 척추를 원래 있어야 될 위치,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될 위치로 돌려놓으면 겉보기에도 좋아지고 기능적으로도 보행기가 필요 없을 것이고 허리가 굽어 있어서 통증이 있었다라고 하면 통증도 없어질 수 있었겠죠. 제가 치료사지만 아마 대부분의 치료사들한테 이렇게 굽어 있는 이 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만들어 보라고 하면 3년, 4년, 10년을 줘도 시간을 준다라고 해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좀 확실히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있는 거 있는 바른 자세라는 것은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확실히 효과가 이런 분들한테 엄청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고 반면 또 왼쪽으로 빠져 있는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으로 빠져 있는 골반 같은 것도 이렇게 중립화 시켜 놓았을 때 이런 걸음걸이라든지 골반이 왼쪽으로 빠져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골반이나 허리 쪽 통증들도 좋아질 수 있었겠죠. 그다음 이 사진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에포트 사진 중에 하나인데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허리가 굽어 있으신 이제 여성 노인분이시죠. 그 바로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있는 바른 자세를 입고 있는 사진이고 제일 오른쪽 사진은 있는 바른 자세를 벗고 있을 때의 사진이에요. 중간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손을 유모차를 잡고 있듯이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도 유모차를 잡고 보행하시던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리가 펴져 있고 보행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모차를 잡듯이 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분한테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새 삶과 새 인생이 주어진 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허리 통증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있는 바른 자세를 입지 않고 있을 때예요. 저도 병원에서 일할 때 있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있는 바른 자세를 입으면 근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보조기 같은 것들을 입으면 근력이 약해진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있는 바른 자세를 좀 알고 난 이후부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을 해주되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허리를 잡아주되 허리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면 허리 근육이 약해져요. 하지만 저희 있는 바른 자세는 허리를 중립으로 이렇게 잡아주되 움직일 수 있죠. 숙일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어요. 중립으로 잡아주되 내가 일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근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립적인 상태에서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올바르게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 저희 이제 입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혹시나 근력 약화로 걱정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괜한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입은 상태에서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약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되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런 다양한 측만증에 대한 효과라든지 다양한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런 효과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죠. 순환 관련된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지루하지만 아침부터 지루하지만 제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답통은 대표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하게 정은상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역에서 지금 눈이 보이시나요?
오늘 첫눈이 굉장히 격렬하게 내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지금 그 공유가 안 돼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각자 자리에서 눈 오시는 분들 오늘 첫눈이 오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여러분들과 함께 삼삼출첵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자, 이렇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각자 삶의 여유를 한번 또 찾아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고 우리 영남 이지사 많이들 모여 계시네요. 카메라 오늘 켜신 분들이 많아서 함께 또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치아가 교정되는 거를 보면요. 이렇게 치아가 교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은 우리가 변할 것 같지 않은 몸도 변하는데 우리의 이 낡은 생각, 고정된 생각들도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슬리밍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전제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힘, 그리고 행동의 양이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삼삼 출첵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반을 12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33일을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니 오늘 오신 분들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에게 삼삼 출첵을 좀 소개해 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더 즐거운 그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삼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26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자기경영 16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동과 주파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본의 마사루 에토모 박사는 그 유명한 물결정체 실험을 진행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특정 음악 또는 주파수에 노출을 시키게 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그 물을 얼려놓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음악과 주파수에 노출되었던 또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말, 소리, 즉 진동과 주파수, 에너지에 노출되었던 각각의 물들의 결정체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공손한 부탁, 또 내 스스로에게 하는 뭐뭐 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들, 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물의 결정체, 또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이 시간의 경계에 따른 계절의 변화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432Hz에 해당되는 바하나 모차르트나 이 베토벤의 음악, 차이코프스키의 그런 교향곡들, 그런 클래식 음악들을 들은 물의 결정체도 다 형태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또 보시게 되면 사랑, 감사라는 이야기를 정말 감사해,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그런 소리, 주파수에 노출된 물과 또 뭐 악마라든지 청사라든지 뭐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공격적인 또 좋지 않은 그런 에너지로 그런 주파수로 이야기한 소리,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죠, 뭐 그라치의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욕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결정체가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이걸 들어야 되냐면요. 왜 들어야 되냐면 신체의 70%가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 결정체 실험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실험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몸은 신체의 70%가 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진동과 주파수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앞에 보이시는 이 자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적어 놓은 물입니다. 물의 결정체가 보석처럼 정말 보석이 되는 모습이죠. 육각수 모양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망할놈이라고 하는 욕을 적어 놓은 물은요, 파괴된 기형적인 모양의 결정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가 수용할 것인가?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성공합니까? 아니죠. 그 이유에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또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감정이죠. 또 동일한 지향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향점으로 우리는 가는 여정이에요. 오늘 비록 내가 성공했던 적이 없었을지라도, 루저일지라도, 또 잘 안 풀릴지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재 내가 수용하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게 진동과 주파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수용했을 때, 그걸 내가 인정했을 때, 그때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내 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의 결정체는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고객을 만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뭐 일을 하시기도 하겠죠.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내 감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옆에서 차가 끼어들면서 막 진로를 방해한다든지 위협 운전을 한다든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날 뻔한다든지 뭐 이런 일상 경험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감정으로, 중요한 건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감정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감정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와 말, 이게 진동과 주파수예요. 이게 뱉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는 상대방이 들으면 상처가 될 것이고 그 말을 하는 나도 상처를 내가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뭐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잘 살아야 되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걸 모른 채 열심히만 사람들이 살더라. 하루 24시간 동안 치열하게 살더라. 근데 치열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삶이 왜 변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진동과 주파수, 내 감정과 내 현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변하지 않고 내 언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밝은 곳으로 가야 되죠. 밝은 곳으로 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세한탄하고 뭐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을 이제 알고 해야 되죠.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면
좋은 강압성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치유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 떼약볕에서 오래 있으면 살이 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그리고 너무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뭐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절하게 햇빛을 조절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조절을 하는 거죠. 햇빛이라고 하는 긍정적 이점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강하게 햇빛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내 몸에 가해지는 위협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과 기분과 태도, 즉 내가 느끼는 진동과 주파수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말거를 알아야만 내가 부정적인 걸 안 할 거 아닌가 봐. 그죠? 이걸 안 사람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저렇게 되는 순간 내가 말을 부정적으로 맺는 순간 내 삶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순간 그 욕과 저주가 나에게 오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오늘도 욕하고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오늘도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자유의지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창조주가 너한테 준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밥을 먹고 안 먹고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이 떠먹여 줍니까?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아쉽게 먹고 감사하게 먹으면 그것은 내 몸에 양분이 되고 내 성장의 토대가 될 건데 욕을 하고 나는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돼? 불평불만하면 나는 그런 것만 먹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또 자녀들이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표준이 되어지지 못한, 그래서 내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가난해지면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진동과 주파수를 빨리 떨쳐버리시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겁니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의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바꿈으로 인해서 내일과 모레와 그 다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겁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이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영국의 시인인 존 드라이든이 한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가렛 대처가 한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생각을 조심해라. 그게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게 태도가 된다. 태도를 조심해라. 그게 너 운명이 된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오늘 하루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2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지다.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다녀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바로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했던 그 배움의 시간들, 학습의 시간들은 물거품이란 얘기예요. 마치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모래로 막 뭔가 성을 쌓고 두꺼비 집을 만듭니다. 근데 애기치 않게 소나기가 내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열심히 그 두세 시간 동안 만들었던 그 집은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의지와 관련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열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집이 남아 있나요? 아니요. 그 집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예견했나요? 아니죠.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까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등교육 과정까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무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고 고등교육과 대학교까지 졸업을 현대사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패턴을 따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이 다 제각각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이 처음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내 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대에 와서 다시 배우기 시작하죠.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고전이 됐던 그런 자기계발서들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너 잘못 살았어. 열심히 산 거 인정할게. 그럼 네가 지금 말하는 거 그게 네 운명이 된다.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오늘 한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고 선택적으로 하고 최대한으로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할 것이고,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나면 나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줄 곳에 나를 위치시킬 거죠. 그렇게 위치하고 나면 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게 되고 또 그 경험들을 내가 직간접주로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내가 다시 재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교육학 전문 용어로는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몇 살이 되었든 몇 년을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냐?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냐? 당신이 지금 비전을 갖고 살고 있냐? 내 가슴에 지금 비전이 없으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아주 높은 철학 수준을 갖고 계신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 100살이 넘으셨죠? 이분은 지금도 나는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살이 넘은, 그죠? 한 세기를 넘게 살았던 이 노 교수님도 지금도 나는 성장하고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50살, 60살, 뭐 70살 살았다고 해서 뭐 내가 무슨 비전을 가져야 돼? 뭐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세월을 낭비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분의 인생 존중합니다. 근데 뭘 남기고 가죠?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기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뭐 동네 방네 떠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눈 감을 때 저걸 할 걸,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 못해서 너무 아쉽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단 아, 나 참 잘 살았어. 아, 나 정말 의미 있게 살았어. 참 살만했다. 이제 전혀 여한이 없다. 참 보람 있었다. 참 재밌었다. 참 사랑했다. 참 아름다웠다. 후회 없다. 행복했다. 우리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향해서 작게 읊조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 점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의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정도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런 높은 수준의 금리, 그리고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 뭐 다양한 경제 이슈들, 결국 생존은 경제와 관련이 있죠.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삼섬 출첵을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가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거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 자동차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명차인 페라리라고 하는 제조사의 차량을 소유를 했죠. 근데 그 차를 한 3개월 전에 처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거 차를 타고 지금 이렇게 다닐 정도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이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 차는 300km가 넘는 슈퍼카예요. 근데 제가 300km 넘게 달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유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디를 가도 탈 수 있죠. 근데 300km를 달리지 못하는 페라리 너무 슬프잖아요. 스펙 자체가 300km 이상을 달리게끔 설계가 됐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좁은 이 구간 단속 구간이 있는 도로에서 그것도 평균 속도 70km, 80km를 달리는 곳에서 300km 차는 스펙에 맞지 않는 차인 거죠. 그러면 이 용인이라든지 이런 영합이라든지 서킷을 가야 되는데 그 서킷 가서 그렇게 또 타기에는 또 뭐 그런 거죠. 일상으로 저는 타려고 샀던 건데 그래서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구나 라고 해서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요. 300km 달리면 후달거립니다. 차는 안전한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행복들,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 오늘 눈이 왔던 그 아름다운 장면들, 우리 눈에 담고 그 행복을 잠시 누리고 차 한잔하고 그런 여유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닐까요? 우리들이 어떤 인연을 맺었든 우린 지금 인연을 맺었습니다. 관계를 맺은 거죠. 모든 이런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슬리밍고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 매개체는 삼삼출첵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기회였죠. 그리고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소 무거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유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 시간도 운전을 하고 어딘가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잠시 여유를 내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잠깐 숨 한번 돌이켜 보시죠. 잠깐 한번 내 안에 내 자신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얘기 듣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지? 난 어떤 삶을 원하지? 근데 이게 없이 열심히 달리고 나서 나중에 열심히 살았는 데는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 뭐 하고 있지? 나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런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한숨이 우리의 한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 수준에 있는 사람들 다섯이 모인 것이 나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이 기업가인 짐론이 얘기했죠. 네 주변에 5명이 평균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과의 진짜 여러분들의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일이 그 행복을 주는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비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27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